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케마스터 요토입니다. 자, 1년 만에 또 여러분께 랭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6년 사케 랭킹 탑 10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과 어떻게 다른지, 작년과 순위가 좀 변동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재미있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사케 타임즈라고 하는 일본의 매거진에서 정해주는 순서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다는 점, 그리고 순서는 수시로 바뀐다는 점,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이 정도 순위였습니다 라는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가시기 전에 이 랭킹 탑 10 혹은 20, 30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 이거 아직 안 마셔봤는데 이거 궁금하네, 이런 걸 한번 영상 보면서 내가 마시고 싶은 술들을 한번 리스트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용도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위입니다. 자, 10위는 사이타마현 랭킹 1위 양주장입니다. 하나비입니다. 하나비는 한국에도 일부 제품이 들어오긴 있는데요. 하나비 꽃화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향이 엄청 화려하고 산미라든지 엄청 라이트하게 목 넘김이 너무 좋은 그런 타입의 사케인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느끼는 하나비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향은 좀 화려하고 라이트하게 산미가 좀 있는데 오히려 맛은 그렇게 스윗하지 않은, 그래서 좀 반전이 있는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지만 처음에 향 맡을 때 너무 달아, 맛도 달 거야, 이렇게 느끼셔서 선입견이 있어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신데, 우선 한 잔만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오리가람이라든지 시즌 한정사케도 많이 일본 내에서는 출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어쩌다 한 제품, 두 제품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비 꼭 한번 여성분들이 좀 드시기 좋은 그런 타입의 사케이기도 하고요. 입문자들이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위 하나비였습니다. 자, 다음은 9위입니다. 랭킹 9위는 미야기현 랭킹 1위입니다. 미야칸바입니다. 미야칸바이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수입사 포함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워낙 인지도가 있는 술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술들은 현재는 열 처리한 히일의 제품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열 처리하지 않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일본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열 처리한 거랑 안 한 거에 대한 명확한 아마 호불호 아니면 팬층이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 처리한 거는 식중주로 좀 드시면 좋고요. 쌀의 감칠맛이 좀 매력적인 그런 타입의 사케라고 한다면, 열 처리한 거는 좀 모던하면서 쌀의 감칠맛 밸런스가 너무 훌륭한 그런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야칸바이 자체도 훌륭하지만 일본 가신다면 열 처리하지 않은 나마자케도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미야칸바이 9위였습니다. 자, 다음은 갑자기 공동 6위로 올라갑니다. 자, 공동 6위 같은 경우는 치바현, 도쿄에서 바로 동쪽에 있는 현입니다. 치바현 랭킹 1위 양주장입니다. 칸기쿠에서 나오는 네이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덴소기쿠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덴소기쿠 같은 경우는 시즌 한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덴소기쿠 말씀드리기 전에 칸기쿠라고 하는 양주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치바현의 아라마사라고 불릴 정도로 산미라든지 향, 밸런스가 너무 좋고, 지금 시즌 혹은 지금 유행하는 타입의 사케에 가장 가까운 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칸기쿠 라인업이 있고요. 호사노 칸기쿠, 99, 그 다음에 화이트 라벨 종류로 해서 이제 그 제품도 있지만, 이 덴소기쿠 같은 경우는 지금 랭킹에서 아라마사도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칸기쿠 중에서는 이 덴소기쿠가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쌀의 감칠맛이라든지 산미, 그 다음에 덴소기쿠가 얼마 전에 아이야마라는 쌀을 이용해서 나온 시즌 한정 사케를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덴소기쿠가 가끔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덴소기쿠 이외에 칸기쿠 시리즈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칸기쿠, 그 중에서 덴소기쿠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덴소기쿠, 칸기쿠 전체적인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국 랭킹 공동 6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어 있고, 대신 생산량이 적어서 구하기는 힘들지만 피가 전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꼭 보신다면 아마 3, 4천엔, 2천엔, 4천엔까지도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2, 3천엔대 구할 수 있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덴소기쿠 꼭 눈에 보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6위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공동 6위입니다. 공동 6위.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여기 양주장을 매년 가기도 합니다. 큐슈 전체 랭킹 1위이면서 쿠마모토 랭킹 1위 양주장 우부스나입니다.
우부스나 같은 경우는 선대의 하나누카라고 하는 레이블을 이용해서 전국에 먼저 판매를 했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우부스나를 런칭한 지가 이제 6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끌고 있죠. 그리고 2026년 4월 달에 쿠라비라키라고 해서 양조장을 일반인한테 개방해주는 그때 카이시코라고 하는 쌀을 이용해서 만든 그 사케가 그 현장에서만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게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키타 랭킹 1위 양조장인 아라마사랑 큐슈 랭킹 1위 양조장인 우부스나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술인데요. 현장에서 저는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현장에서 판매가가 5,000엔이었는데 5일, 6일 후에 일본의 야후 옥션에서 한 7배 정도 바로 피가 붙었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부스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 농양이라고 하는 친환경 농법 양조 방법을 양조장에서 정의를 내려서 거기서 뭐 1농양이냐 3농양이냐 5농양이냐 등등 이런 식으로 준마이 다이긴조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농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바시코라든지 호마세라는 여기 양조장만에 특화된 쌀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물론 야마다니시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우부스나의 희소 가치라든지 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이군요. 2025년에 쿠라비라키 할 때는 한 토요일, 일요일 양이가 있는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인데 이번에는 2,000에서 2,500명 정도 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뭐 한국인들도 늘어나게 방문했지만 일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붙어 있는 술이기 때문에 꼭 사케를 입문하셨다면 꼭 마셔야 되는 술 중에 하나가 이 우부스나입니다. 공동 6위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공동 6위입니다. 자, 이번에 공동 6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사케죠. 미에현 랭킹 1위 양조장입니다. 지콘입니다. 자, 지콘 같은 경우는 타카사고라고 하는 전 선대 레이블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콘을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양조를 해서 다 지금 시리즈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콘 100% 다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뭐 특등 오마치부터 시작해서 뭐 초특등 오마치 뭐 다 웬만한 거는 마셔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라벨의 하쿠츠루 니시키 나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마치라든지 센본 니시키라든지 뭐 다양한 술을 이제 양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쿠츠루 니시키 나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던하면서 쌀의 감칠맛을 엄청나게 잘 살리는 그런 양조장의 가장 대표적인 양조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쿠츠루 니시키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라이트하면서 산미가 있으면서 너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콘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쿠츠루 니시키 같은 경우는 하쿠츠루라고 하는 일본에서 생산량 랭킹 1위 양조장인 하쿠츠루라고 하는 큰 양조장에서 따로 개발해서 만든 사케 전용 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만든 쌀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지콘에서 사용해서 출시를 하네? 그러면 마셔봐야지 라는 지콘이라는 또 선입견에 신뢰를 해서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아 버전이랑 남아 아닌 버전인데 히일의 버전이 대부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 버전은 의외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열 처리한 지콘보다는 열 처리하지 않은 남아 버전을 꼭 먼저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히일의 버전이나 남아를 같이 비교해서 드셔보신다면 남아 버전이 어떤지 제 말의 뜻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콘 같은 경우는 피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조장에서 보통 출시되는 게 한 3,000엔에서 4,000엔 뭐 그 정도 언저리 2,000엔대부터 그 정도인데 보통 피를 붙여서 한다면 한 15,000엔에서 10,000엔 후반 하쿠츠루 니시키 같은 경우는 20,000엔 중반 후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준마이 다이긴조라든지 긴조, 도쿠베츠 준마이, 히일의 버전이 총 3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 윗버전에 하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6위 지콘이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전국 랭킹 5위입니다. 자, 이번 5위 같은 경우는 아키타현 랭킹 1위 양조장의 아라마사의 넘버 6입니다. 자, 넘버 6 같은 경우는 아라마사 시리즈 안에서 컬러 시리즈가 있고 넘버 6 시리즈가 있는데 넘버 6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타입, R타입, X타입을 기본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A타입이 있고 H타입 등등 다양한 타입이 시즌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버 6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호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했기 때문에 넘버 6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R 같은 경우는 넘버 6를 처음 접해 보신다면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X타입 같은 경우는 준마이 다이긴족급의 좀 넘버 6 중에서는 최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드시면 좀 심심한데 라고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R타입, S타입 먼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X타입,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버전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호 효모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라마사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라마사 시리즈, 특히 넘버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산미가 조금 있으면서 라이트하게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술이기 때문에 사케라기보다는 좀 화이트 와인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소주잔처럼 사케잔처럼 작은 잔보다는 와인 글라스에 좀 따라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독 5위 넘버 6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독 4위입니다. 한국에는 참 익숙치 않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4위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술입니다. 야마구치현 가장 유명한 양주장이죠. 킨스즈메입니다. 자, 킨스즈메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 입고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사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킨스즈메 같은 경우는 라벨 자체로만 보면 엄청나게 올드할 수 있고 클래식할 수 있는데 맛은 반전입니다. 향이라든지 쌀의 감칠맛, 산미, 이게 엄청나게 밸런스가 너무 좋은 그런 사케인데요. 상대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좀 피가 붙어 있으면서 생산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들어오는 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괜찮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인데 아마 매장에서 드시거나 스시 오마카세에서 드신다면 만만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30만 원 이상 하는 술이기도 하고요. 일본 내에서는 저도 일본에서는 킨스즈메를 마셔본 기억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술인데 왜 그러냐면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아무래도 소비가 더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킨스즈메 같은 경우는 야마구치 현에서 가장 유명한 술 랭킹 4위였습니다. 다음 랭킹 3위입니다. 자, 이번 3위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정식적으로 들어오고 있긴 한데 수량이 너무 없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근거북이, 은거북이 정도는 아마 사케를 좋아하신다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가노현 랭킹 1위 양주장이죠. 신슈키레입니다. 자, 신슈키레 같은 경우는 나가노현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기도 하지만 여성 양주장인이 또 양조를 하다 보니 술 자체가 엄청 섬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금거북이, 은거북이라고 하는 술도 유명하긴 한데요. 히토코구치라고 하는 이제 나가노현 이제 사카마이라고 하는 쌀을 이용해서 만든 술도 유명합니다. 물론 미야마니시키라든지 다양한 쌀을 이용해서 양조하는 신슈키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시리즈라든지 이제 쌀 시리즈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신슈키레이 라벨만 보면 이것도 킨스즈메와 좀 비슷한 이미지로 좀 올드해 보이는데 클래식할 것 같은데 하는데 마셔보시면 전혀 틀립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든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슈키레 같은 경우도 나가노현이 주 생산지이기는 합니다만 생산에 비해 지금 전국적으로 특약점한테만 이제 먼저 납품이 되고 그 이제 통야상이라고 하죠. 그 도매 회사에서 또 다시 이제 특약점에만 이제 입고가 되는데 수량 자체도 워낙 적다 보니까 장기간 좀 거래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자카야나 사케 전문점에서 주로 많이 구매할 수 있고 한국에는 너무 없어서 저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킨스즈메보다 한 단계 위인 이 신슈키레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위였습니다. 자, 랭킹 2위입니다. 자, 이번 2위 같은 경우는 아키타현 랭킹 1위 아까 넘버 6의 같은 양주장이죠. 아라마사의 히노토리입니다. 자, 히노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시리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케 중에 하나인데요. 히노토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라마사의 큰 특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히노토리를 말씀드리면 아라마사 같은 경우는 크게 총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로코지라고 하는 흰색 누르균을 사용합니다. 보통 일본 소주에 사용하는 게 이 흰색 누르균인데 흰색 누르균 같은 경우는 산도를 좀 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0% 타루시콤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오크에서 발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오픈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저장 탱크에서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넘버 6라고 하는 6호 효모를 사용합니다. 6호 효모 같은 경우는
이 양조장에서 최초에 발견했기 때문에 6호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고요. 협회 효모를 6번째 발견했기 때문에 6호 효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호 효모를 아라마사가 양조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6호 효모는 산미가 있다, 그 다음에 좀 향이 화려하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아라마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향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없다고나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뭐 셀24라든지 타메이즈미 셀24라든지 하나비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향이 너무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향이 조금 디테일하게 맡아보시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6호 효모를 사용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히모토 츠쿠리라고 해서요, 보통은 스쿠조케라고 해서 인공적인 유산을 첨가하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면서 빨리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효모를 이용해서 양조를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걸 키모토 츠쿠리라고 하는데, 키모토 츠쿠리를 이제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라마사의 큰 특징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플러스 히노토리는 뭐가 있냐면요, 술을 만들 때, 사케를 만들 때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를 양조를 합니다. 근데 이 물 대신에 사케를 이용해서 일부를 첨가하게 됩니다. 100%까지는 아니고요. 일부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양주, 키조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노토리 같은 경우는 키조슈입니다. 키조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엄청나게 녹진하고 점성이 있는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케 중에서는 조금 디저트 사케처럼 드시면 좋은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히노토리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걸 한국은 버틀 판매잖아요. 버틀로 판매하는데 이걸 만약에 버틀로 드신다면 아마 이거 먹기 쉽지 않습니다. 요리, 특히 스시 오마카세에서 이걸 만약에 한 병을 다 마신다면 어쩌면 질릴 수 있거나, 아니면 요리가 오히려 좀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맛이 너무 강한데, 그게 자극적인 단맛은 아닙니다만 좀 고급스러운 단맛이긴 한데, 너무 달아서,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달아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히노토리를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 2위 히노토리였습니다. 자, 대망의 랭킹 1위입니다. 자, 1위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사케입니다. 주욘다이입니다. 자, 주욘다이 같은 경우는 야마가타현 랭킹 1위 양주장이죠. 주욘다이가 지금 탄생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5년쯤 돼 보이는데, 처음에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주욘다이 엄청 찬대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주욘다이 특징이 뭘까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 틀립니다만, 아라마사의 산미 빼고 향은 좀 더 화려하면서 단맛이 조금 더 강한, 그리고 쌀의 감칠맛이 더 풍부한, 이런 게 주욘다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년, 1990년도 초중반 같은 경우는 그때 유행했던 타입이 탄네 카라구치라고 해서 라이트하면서 드라이한 그런 타입의 사케가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주욘다이를 들고 한번 마셔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니온슈라고? 난 안 마실래 하면서 좀 천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지금은 없어서 못 팔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이제 유행과 맞춰서 좀 바뀌어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90년대까지는 탄네 카라구치라에서 라이트하고 드라이, 2000년도에는 향이 화려한 타입, 그리고 2010년도에는 향이 화려하면서 산미가 있는 타입,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향은 좀 억제하고 산미도 살짝 억제하면서 쌀의 감칠맛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 좋은 사케가 지금 현재 2026년에 유행하는 타입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주욘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욘다이는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리커샵에서 구매한다면 720ml 기준으로, 혼마루 기준이면 물론 장소마다 틀리겠지만 아마 싸면 3만엔 후반, 보통 4만엔 초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그 윗등급은 몇십만엔 하는 주욘다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다른 라벨의 주욘다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본 가신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잔술로 마신다면 보통 잔술로 혼마루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엔 전후, 그 다음에 다른 거는 2-3천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마실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예약하는데 주류 메뉴판도 한번 보시고 주욘다이 있네? 그럼 나 이 집 가야지, 한번 그렇게 예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사케 랭킹 탑 10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는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사케 타임즈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선정한, 이 촬영하는 기준 날짜로 선정된 거니까 참고사항 정도로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위로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케마스터 여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